안녕하십니까. 초성 단타시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끔씩 주식을 하다 보면 네이버에서 주식 관련 종목들이 실검에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볼 건데, 당장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이버 실검 자체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주가 이런 것들 테마주 관련 주가 이름도 이렇게 실검에 올라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실검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관련 정보를 찾죠. 그래서 보니까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했다, 새 역사를 썼다, 케이팝 이런 걸 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실검에 올라와 있는 자체가 그 전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걸 찾아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올라옴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에다 그 실검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이버 실검에서 누가 어떤 일들, 많은 일들 있는 걸 모르는 걸 접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실검은 언제나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검색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 주식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슈를 옮기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매크로라는 게 생겨나고, 예, 음원 사재기 할 때도 이제 매크로를 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실검도 분명 조작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1년도 안 됩니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네이버의 실검에서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결론은 이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느냐? 세력들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가를 작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넘기려고 해요. 넘기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 고점에서 개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만큼 광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을 아무리 작업을 했더라도 그 종목이 광고가 안 되고 개미들이 안 쳐다보지 않는다면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도 고민을 하는 것이, 종목을 이렇게 매집이 끝나고 종목을 날릴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날린 종목을 고점에서 어떻게 팔 것이냐, 어떻게 개미들한테 내가 작업한 종목 알리고 개미들이 이 높은 가격선에서도, 당연히 이게 종목이 한 20% 30% 시가 갭이 20% 떠도 개미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개미들이 살만한. 그러니까는 그런 실검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실검에 의해서 광고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명분, 충분히 갭이 뜨더라도 살 수 있는 명분, 이런 것들 기사화해서 주가를 작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실검에 있는 걸 확인했고 이런 뉴스를 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주가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현상을 가서 보시면은 이제 DPC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DPC가 그로 인해서 방탄소년단 싱글 차트 1위 최초로 했다는 이유로 이제 오늘 아침에 시가 갭이 13.68이 뜹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하락을 하죠. 그대로 갔다가 개미들 모아놓고 호재뉴스 내보내서 개미들은 이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붙는 시가 보시면은 대량으로 거래대금이 터지죠. 거래량과 이렇게 시가 자체가 5분 만에 800억이 터졌어요. 800억. 그만큼 관심이 많은 개미들이 달라붙고 이것이 또 간다, 상한가 간다 생각하는 개미들이 이걸 와가지고 이 정도로 사니까 시작가 자체에서 5분 만에 800억이라는 돈이 터지는 걸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처분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또 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당장 최근에 종목 중에 지금 떠오르는 종목은 모더나, 파미셀이가 있어요. 모더나, 파미셀. 그죠? 모더나, 파미셀. 모더나 관련 이것도 실검에 올라왔고 장 시작 전에 실검에 올라오고 여기 보시면 13.68 갭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28일 날에.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죠? 모더나 호재 뉴스가 나온 이후에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 주가 DPC 같은 경우랑 같은 역할 똑같이 갭상하고 그대로 갖다 개미들한테 넘기고 그대로 하락을 했죠.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알겠죠. 5분 만에 거래대금이 750억, 다음 5분 만에 500억 터지면 1000억이 10분 만에 장시작 10분 만에 1000억 정도가 터지면 충분히 매집했던 물량조차도 다 소진이 된다라는 건데, 네, 그만큼 네이버 실검과 그 뉴스의 영향이 개미들이 와가지고 살 만큼 크다라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행동 중 하나인 작전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게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은요. 일단 저는 이제 이런 걸 말하잖아요. 세력들이 작업을 하려고 했다면 절대 갭상을 시키지 않는다. 예? 세력이 매집을 할 거면 갭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를 세력들이 1%부터 20% 이상까지 끄집어 올리면서 올라가야지만 개미들의 파는 물량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 물량을 가져가고 빼가고 뭐 돌파 매매하는 사람 또 수익 실현을 빼가고 이렇게 해서 다 물량을 빼가야지만이 물량 매집이 되는 건데 왜 시작가부터 그런 갭상을 시켰다는 거. 그거는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갭상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갭든 종목을 매매를 하지 말아라. 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갭을 띄운다. 시가로 갭을 띄우는 거는 세력들이 돈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매집이 끝났어요. 상승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본인들이 올리는데 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평단가가 올라가고, 네? 또 물량이 더 많아지니까 처분하기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형태가 이 두 가지라고 치면 상승하면서 매집하는 형태가 있고, 보통 사람들이 아는 이 밑에서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잔잔할 때 매집했다가 갭 띄워서 팔아먹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주가가 갭이 뭐 10%, 20%, 30% 뜬다면 이거는 다 밑에서 매집을 했고 그걸 극대화해가지고 파는 것이다 라고 봐서 갭든 종목은 매매를 잘 안합니다. 예?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원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아침에 시작과 갭이 뜨는데 그 전에 벌써 이 밑에 쪽에서 어느 정도 작업의 형태로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갭을 띄워서 실검을 조작하고 호재 뉴스를 내보내고 개미들 끌어모아서 갭 띄우고 나서 그대로 갖다 처분하는, 이게 이날 하루 거래대금이 4,600억이 터져요. 그냥 갖다 집어 던지는 형태. 근데 꼭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냐? 네이버 실검 나왔던 여기 자체도 여기도 네이버 실검이에요. 똑같죠. 또 봉이 이때 당시에는 또 외국인도 뭐 마이너스 80만 주가 나가는 걸 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다들 이런 곳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네이버 실검 올리고 아침에 시가 갭 띄워가지고 그대로 갖다 처분하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아니에요. 예, 차바이오텍이 또 생각이 납니다. 차바이오텍이 이날이었습니다. 6월 2일날 6월 2일날 차바이오텍도 네이버 실검에서 오후에 상승하면서 네이버 실검을 1위를 차지해요. 차바이오텍에 뭔 뉴스가 있고 뭐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상한가 들어가니까는 개미들은 당연히 이 종목이 왜 쳐다보게 되죠? 원래 보통 개미들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서 실검에 차지를 하고 실검 1위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멜론 차트에서 그 노래를 어떻게 듣게 됩니까? 새로 나온 곡을 1위부터 100위권 안에서 상위권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 노래를 듣게 되죠. 상위권으로 올리기 전까지는 그 노래가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앨범을 내고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나이 먹은 분들 뭐 아이돌 가수가 누가 앨범 내고 잘 모르잖아요. 팬이 아닌 이상 잘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노래를 냈고 그 노래를 듣게 되는 게 결국은 그런 뭐 멜론 뭐 차트 뭐 음원 차트 거기 상위권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그 노래를 듣는 것처럼 원래 이 종목이 오르는 거 사람들 잘 몰라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일단 뭐 원래 이 급등주가들 편승과 돌파 매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뭐 5분 만에 지금 5분 만에 거래대금이 뭐 260억 터지고 갑자기 막 돈 터지면서 막 올라가니까 그 우리가 검색기를 돌려가지고 뭐 1분에 뭐 15억 뭐 3분에 몇억 뭐 5분에 30억 이상 이런 거를 해가지고 편승매매 검색기 돌리고 편승매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보겠죠. 그 사람들 외에는 뭐 내가 장기 투자한다던가 뭐 장중에 편승매매 안하고 눌림목 매매 한다는 거 절대 이 종목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종목을 절대 보지를 않는데 이거를 보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 네이버 실검에 올라오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네이버 핸드폰, 저도 핸드폰 하면은 뭐 유튜브 보고 다음 보는 게 네이버 들어가거든요. 네이버 들어가면서 실검 봐요. 예? 어저께 네이버 실검에는 김현중이 뭐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뭐 위독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을 뭐 살렸다 그런 식으로 올라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는 걸 어떻게 접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네이버 실검에서 김현중이가 1등이니까 그 김현중에 무슨 일 있나 하고 클릭하니까 그런 미담이 이렇게 기사화됐던 걸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네이버 실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이런 종목들이 네이버 실검에 올라가는 거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광고하기 좋은 거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네이버 실검에 오른데, 또 중요한 거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이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반에는 네이버 실검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상한가를 가려고 하는 이 20% 이상에서 네이버 실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도 네이버 실검에 나오고, 일단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 실검에 종목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왜? 광고를 한다. 오히려 호재 뉴스를 내보내고 광고를 한다는 건 물량을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장중에 있는 종목이 뭐 그러진 않지만은 일단은 시가갭 자체가 가장 좋지 않아요. 오늘 DPC 같은 경우, 그죠? 여기도 잘 보시면 상하까지만은 뭐 다음날 마이너스 15% 시작합니다. 예, 뭐 또 호재 뉴스 나왔던 부분이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짓거리 해가지고 팔아먹고 나간 것이죠. 예, 그때 당시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예, 파키슨병 임상치료 세계 최소 성공 뭐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려. 장 끝나고 상한가인데 아니다 그래가지고 개미들만 다 죽어난 거. 네, 항상 그래요. 언제나 개미들 현혹시키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또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집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주가를 매집하는 형태가 이제 두 가지라고 치면, 지금 뭐 그 전에 DPC라든가 모더나의 파미셀, 이 종목들은 갭상을 했으니까 밑에서 매집한 2번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상승하면서 매집한 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1번의 이 상승 매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 맞는 거거든요. 이게 1번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제가 말하는 1번은 매집이라는 거예요. 매집을 하려면요. 세력들이 주가를 매집하려면 1%부터 30%, 0%부터 30%까지의 공간 안에서의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뭐 한 방에 쭉 간다. 그럼 이게 매집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오르락 내리락 막 개미들 다 털고 막 이러면서 지저분하게 올라가야지 이게 매집을 하는 거지. 또 시작하자마자 땡 하자마자 뭐 1분 만에 뭐 몇 분 만에 뭐 이렇게 장대양몰 뽑고 두 번 만에 뭐 상한가 들어간다. 이게 매집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날려서 파는 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주가를 날려가지고 파는 유형. 갭상보다는 좋긴 하지만 매집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팔려고 하는 세력들의 행동 중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 나왔던 애들의 유형이 한번 꼬꾸라기 시작하면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종목이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오른다. 차트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오르면 이 후단에서 여기에서 이제 조종이 떨어지고 내리더라도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대로 패대기 치고 나가는 것이죠. 올려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 실검에서 나오거나 시가갭이 큰 종목들은 대부분이 세력들이 주가를 매집한 상태에서 뉴스를 내보내고 실검 조작을 해서 개미들 끌어모아서 던지는 행동이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갭둔 종목을 그러면 매매를 아예 하는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매매를 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 해도 되는 것이냐? 이 종목들이 일단 갭 뜨면은 나는 파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확률적으로 갭상하고 했던 종목들이 네이버 실검 조작을 갭상한 종목들이 이 음봉 꽂는 애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파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다고 주식시장에 매매가 100%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모두 다 뭐 이게 갭둔 종목 다 파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이게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내려가는데 이것이 다시 돌아서 이 시가 부분을 돌파한다면요. 그러면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려갔던 종목들의 특징은 절대 시작가를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시작가 갭상하는 종목들 돌파 매매 강의할 때 그때 또 나올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일단 네이버 실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